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도 참 비트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19.6K 지지 구간은 관점이 깨진 상태이며 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 양봉은 힘들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5일선과 200일선 데드크로스는 거의 확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200일선과 5일선 데드크로스는 비트코인 역사상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평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주봉 기준으로 2주 전 저가였던 17,592달러 밑으로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마감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CPI 발표와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CPI 또한 저번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상 빨간색인 코인들을 보면 시총 1000억대 미만 자발트 코인들입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야지 했다가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매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 또한 지금 장 상황에서 보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당분간은 매수보단 시장을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 중 첫 번째는 유가가 3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유가의 가격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며 저 또한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JP모건에서는 유가가 380달러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38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를 보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감산을 한다는 가정을 설명하고 있고 G7이 러시아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복잡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나 모스크바의 재정 상황은 러시아 경제를 해치지 않고도 하루에 5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글로벌 원유 시장은 당연히 재앙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300만 배럴 감산으로 런던 원유 시장의 가격은 190달러로 급등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엔 러시아가 50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될 경우 국제 유가는 38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G7 회담에서는 미국의 제안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논의가 됐고 러시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 국가에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서방 국가들도 앞에선 수입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결국 뒤에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의 가격 변동성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공장을 움직이는 동력, 그리고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의 공장에서는 열 발생 에너지원, 합성 섬유, 비료, 농약, 스포츠용품, 합성 고무, 합성 세제 등 사실상 석유가 쓰이지 않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원자재의 역할로서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나 미국은 이 유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있으며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불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지금은 러시아가 아쉬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굳이 전쟁을 끝낼 이유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고 공급망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해결이 될 텐데 나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숭이 두창 관련 문제인데 유럽에서 최근 2주간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 감염 상황이 비상사태까진 아니라고는 했지만 조만간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 보고 있고 WHO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자 중 99%가 남성이었고 대다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를 포함한 가정 내 접촉자 가운데 소수의 감염 사례도 있고 원숭이 두창 감염자의 옷, 침대 시트,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은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를 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자체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성애의 관계만 안 하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원숭이 두창 감염자의 옷, 침대 시트, 신체 접촉을 한 사람 또한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라서 잦은 변이의 등장이나 급격한 확산은 어렵고 조금만 조심하면 큰 전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안 걸린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는 감염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WHO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위기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융 긴축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도 같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전분기 대비 사상 최악의 시즌 등락률 마이너스 56.2%를 관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박상기의 난이 있었던 2018년 1분기에 마이너스 49.7%가 넘는 규모이고 당연히 단기 반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큰 틀로 하방을 본 지가 거의 2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에 대한 해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씩 계속 나오는 상황이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긴 하락으로 인해 지치고 힘드실 텐데 포기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재로 나와 있는 건 결국 해결이 되고 S&P 500이 52년 만에 최악의 기사를 봤을 때 누군가에겐 52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또 누군가에겐 52년 만에 찾아온 위기라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하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디일지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보다는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갈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이번 주 남은 일정들도 대응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내일은 네이버 카페에만 제가 글을 올리고 영상은 월요일에 다시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던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